안녕하세요. 매일의 의사들 주용원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들을 보면 맛집, 먹방 등 모두들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디저트 등 먹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소화기에서 나오는 똥, 방귀, 트림 등은 더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만큼 많이 접하지만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우스꽝스럽고 창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똥, 방귀, 트림은 우리의 건강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인사할 때 똥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지만 소화기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변은 잘 보시나요? 변비인가요? 설사인가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똥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들 매일같이 똥을 누고 변을 보며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또 원하는 때에 딱 맞춰서 화장실에 가면 시원하고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끼시죠? 우리 똥은 더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몸의 소중한 정보원이자 인간의 본능적인 생명활동 그 자체입니다. 변은 우리 몸에서 먹은 음식에 배출된 찌꺼기 형태로 변의 성분 중에 75%는 물이고 나머지 25%의 3분의 2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박테리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변이었을 때의 비율이고 개인에 따라서 실제로는 다양한 굵기 정도가 있고 변비에 가까운지 설사에 가까운지에 따라서 이 구성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보시는 그림은 영국 브리스톨대 케네스 히튼 박사가 고안한 척도인데요. 변은 장 안에 오래 있을수록 단단해진다는 점을 고려해서 변의 굵기와 형태에 따라 7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1997년 스칸디나비아 위장학회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타입 4가 가운데 정상변이고 위로 갈수록 단단해지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른 변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변을 보시나요?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변을 본다면 변비라고 할 수 있고 하루 3번 이상 변을 본다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변이 물 위에 뜨고 기름방울이 많다면 담낭염이나 췌장염을 일으키는 지방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의 노란색 또는 갈색은 담즙산으로 인한 것인데 간이나 담도 폐쇄 질환을 앓는 경우에 담즙이 나오지 않아서 회색변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설사를 심하게 하다 보면 녹색변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담즙산이 소화가 안 되고 바로 나오면 청록색을 띠게 돼서 그렇습니다. 혈변은 출혈 병소의 위치에 따라 다른데 항문에 가까울수록 붉고 출혈 병소가 위쪽에 있을수록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출혈의 경우 짜장면 색깔의 흑색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상변을 보게 되면 병원으로 빨리 내원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방귀와 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방귀는 항문으로 배출되는 기체를 말하며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음식 섭취와 함께 들어간 공기가 장 속에 음식물이 발효되면서 생겨난 기체와 혼합되어 항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체의 장 내부에는 항상 가스가 고여 있는데 이것이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면 방귀이고 음식을 섭취할 때 같이 유입된 공기나 탄산음료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위에서 소화되는 도중 발생한 가스가 거꾸로 입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트림입니다. 그러니까 방귀나 트림은 그 원인이 같은 겁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평균 8번에서 15번, 많으면 25번 가량의 방귀를 뀌게 되는데 대부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양은 총 합쳐서 평균 500cc에서 1000cc, 최대 1.5L 정도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방귀를 뀌게 되면 한 번에 약 33cc에서 125cc 정도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방귀는 멈추지 않고 약 16cc 정도 생성되는데 이는
낮 시간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귀나 트림이 많다고 해서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과 장내 세균의 종류나 양에 따라서 그 횟수와 냄새가 개인차가 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방귀의 냄새는 왜 그런 걸까요? 방귀의 성분이 질소, 메탄, 이산화탄소, 수소를 비롯해 이제 냄새가 나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스카톨, 인돌 등으로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카톨이 많으면 악취가 나는 반면에 인돌이 많으면 장미 향기가 난다고 해요. 방귀는 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서 무해하다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메탄과 황화수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계란, 햄, 우유, 치즈, 카레, 생선, 견과류와 콩 등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먹으면 방귀 냄새가 매우 지독해집니다. 단백질에는 황성분이 있어서 분해되면서 황화수소가 나오게 되고, 이것들은 냄새 증폭 효과가 매우 뛰어난 음식들로 주로 발효식품이나 고단백 식품 또는 유당이 함유된 유제품은 심각한 냄새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릴 적에 할머니가 크게 방귀를 뀌셔가지고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저한테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시던 순간이 기억이 나네요. 아니, 어떻게 나오는 방귀를 들이밀랴? 하고 크게 웃으시면서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당당하게 설명해 주셨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트림과 방귀는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트림이나 방귀를 참으면 배출되어야 할 황화수소 등의 독성 물질이 몸에 남아있는 것이니 적극적으로 배출하세요. 다음에도 재미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의 의사들 주용원이었습니다.